무슨 저기 뭐 좀 연구해 보겠다고 한 1년 붙어 있었더라고. 그런데 눈이 번쩍 뜨는 게 이 사람이 여기 그 보면은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의 핵심 회원이더라고. 이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단체거든. 이게 자체 핵무장하자는 데인데 좀 황당해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 예, 이거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로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황당한 주장하는 데냐면요. 일본 우익과 손을 잡고 남북한 일본 사이좋게 핵보유국 되자 이 주장하는데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한일이 핵보유 시 동북아에 평화 온다. 동아시아 연구소 주최 도쿄 강연회에서 주장. 동아시아 연구소가 또 어떤 데냐면 참 그 고려대 김성수 그 돌아가신 어르신 그 후손들이 왜 다 그렇게 좀 찌질해졌는지 몰라. 거기에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이런 연구소를 해요. 근데 뭐 정신 없는데 여기도 막 뭐 그냥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정성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쿠킹을 했겠지.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했으면 일본 쪽에 어떤 파트너가 있었겠지. 그 파트너 일본의 우익 흑막이죠. 일본 우익 흑막 중에 또라이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주국에 대한 충성 맹세부터 시작하고 우익 집회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국 부활, 구룡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구룡회일 거야. 만주국 부활하는 데가. 그 또라이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지배계급 전체가 이 제2차 세계대전이나 일본의 그 현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는데 뭐 현대문명이라는 게 별거냐 물질해서 그런 거지. 뭐 당시에 뭐 다 풍조가 닥치고 부국강병인데 우리도 그래서 열심히 닥치고 부국강병 했는데 그 미국이 우리 밟아가지고 전쟁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원자탄까지 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저앉아서 기지국가 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고요. 일본은 지배계급이 뒤집히질 않았잖아요. 그 지배계급 안에 요 마인드가 좀 더 타락을 하면 또라이 흑막 우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다수는 아니야. 근데 잠재적인 굉장히 위험한 불씨죠. 왜냐면 이게 확 어느 순간에 이게 다수로 부풀어 버리면은 그냥 사회 전체가 또라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수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평화주의적이고 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일본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일본 지금 사회를 두고 사회 분위기가 군국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요. 일본은 멀쩡한 사회예요. 사회는. 근데 그 안에 숨어 타는 불씨가 있다고요. 그 숨어 타는 불씨가 이게 흑막우익이에요. 그럼 그런 데랑 손잡고 이걸 한 거예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이 자체 핵무장 주장한 거예요. 책도 냈어요, 작년에. 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정성장 인맥의 이 사람이 세종연구소의 그 통일전략 연구소 실장이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하죠. 이런 포럼 만들고 하면 말이 되잖아. 예. 핵자강 뭐 이름도 좀 이상하죠. 핵자강 전략 포럼,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 그래서 2023년에 출간했죠. 예. 이 인맥의 국힘도 깊게 오염을 했고, 뭐 여기 정 실장이 듣고 있다면 문제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모시고 제가 말씀 나눌게. 제가 8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정치학과고 이 사람은 경희대 나왔고 경희대 정치학과인가 나왔고 이제 정치학과 외교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인맥들 중에 이제 그 프랑스 유학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만나서 그 무렵에 80년대 후반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학할 때 나 땡땡 다녀왔어요라고 얘기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이 폭 나오더라고요. 땡땡이 어딘지는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한때 80년대 후반에는 땡땡을 다녀왔다라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땡땡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성장 실장이. 물론 그게 정성장 실장이 땡땡을 진짜로 다녀와서 자랑을 했는지 아니면 안 다녀오고도 세태가 하도 그러니까 땡땡 다녀왔다라고 똥폼을 잡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 정 실장님이 만약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말 들은 사람이랑 같이 해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드릴게. 예,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그 땡땡이 어딘지는 시청자님들이 짐작을 하시고 바랍니다. 댓글에 쓰지 마세요. 댓글에 쓰면 제가 다 지웁니다. 네. 그 한국핵 자강 전략 포럼. 이게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인데, 예. 일본 우익과 손을 잡고 남북한 일본 사이 사이좋게 핵보유되자 이 주장을 하는 거고, 이은우 씨는 반일 정신을 살린다면 반일 썼구만. 포럼 들이받고 포럼 대표 정 실장부터 들이받아야겠구만. 이거 뭐 윤석열 정부 비판하려고 바쁜 일이 아니네. 왜 그래 이은우 씨? 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청년이 기백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정 실장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일단 진실. 남북한 일반이 함께 핵보유국이 되면 뭐 미국의 보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번 다 떠나서 북한이 핵보유 정상국가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셋 다 핵보유였으니까 쌤? 아니죠. 핵 선제 공격 사용 의지에 있어 한국,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게임이 안 되죠. 핵 피해 감수 의지. 그까짓 건 500만 죽어도 돼. 북한. 중국은 그까짓 건 3억 죽어도 돼. 예. 이 핵 피해 감수 의지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핵보유 정상국과 북한을 꼬북으로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남북한 일본까지 해서 3자 사이 좋은 핵보유 국가가 되는 사이에 3자 핵보유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이익 보냐? 북한과 중국이지. 그러다가 사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핵무장이 안 되지. 그러면 미국 놈들이 우리의 핵 자주 주권을 지금 막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보수와 핵무장을 주장하는 소위 보수와 미국이 원소 사이가 되죠. 일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 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이거 최근에 이제 서명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를 가는 자들이 넷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죠. 일단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이를 갈죠. 무시무시하잖아.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가 이게 사실상 뭐 동맹보다 더 강한 동맹인데 이게 딱 중국을 겨냥하는 건데 사실은 이를 박박 갈죠. 북한도 당연히 이를 갈죠. 뭐 중국을 딱 다이다이 겨냥을 하는 상황인데 북한 정도에 이 체제가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북한은 하루아침에 껌값이 되잖아. 정말 하루아침에 해장국거리도 안 되죠. 그리고 오늘 하는 중요한 얘기가 일본의 흑막 우익 집단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이거 조금 이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의 종중종북 그리고 뭐 저는 뭐 정성장 실장이 간첩인지 아니면은 뭐 스스로 학자적인 양심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그 사람 주장은 3자 핵무장 주장이니까 남북한 일본 같이 나란히 핵무장하자는 주장, 3자 핵무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따로 종북 종중에서부터 분리해서 거기 이 박박 걸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 얼마나 이를 박박 깔면 이 왼쪽에 일본 흑막 우익 집단이 운영하는 The Diplomat이라는 영문 매체에 오른쪽에 3자 핵무장 한국 핵 자강 전략 포럼의 핵심 멤버인 이은우 씨가 저런 글을 썼겠냐고. 이를 팍팍 간다는 소리예요. 예. 자, 왜 이를 갈까 생각을 해보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가 되면 일본의 그 흑막 우익 세력이 로망이 한 네 가지 정도인데 그 로망이 다 깨져요. 이거 왼쪽 위서부터 보자고요. 한미일 3국 체제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부속물이 된다.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한미일 3국
한국, 미국이 퍽 치고 나가니까 일본이 쭉 끌려 들어와서 반중전선에 서게 되더라. 이때까지 일본은 반중전선 뒤에로 빠져 있었다. 일본은 반중전선 뒤로 빠져 있고 한국과 미국이 반중전선에 서고 일본은 뒤에서 굿떡 부떡 하면서 판 흔들고 판 어지러워지고 이게 일본 그 흑막 우익의 로망이에요. 이게 확 깨진 거라. 그러니까 기시다는 죽일 놈이지 얘들이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아시아가 어지러워져야 미국이 일본한테 굴복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흑막 우익은. 동아시아가 어지러워져야 미국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들이 굴복해서 아유 어떻게 좀 수습 좀 해줘 그러고 동아시아에서 뭐 손 털고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로망을 갖고 있어요. 좀 미친 것 같은. 세 번째, 한국이 분열되고 헤매야 돼. 한국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자유공화파, 이른바 뭐 이런데 반공 이런 데가 막 핵무장 주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고 어디 갈 데가 없고 막 뭐 이상하게 한국이 갈갈이 분열돼야 돼. 그래야 일본의 찬스가 와. 세 번째. 네 번째. 중국 북한은 좀 위험한 것 같아도 걔들이랑 거래가 가능해. 그동안 조천년도 거래했었고, 그동안 저것도 보냈고, 25년 동안 보냈잖아요. 북송 제1교포. 그 다음에 키신저 닉슨 만나자마자 그냥 호다닥 달려들어가서 그 72년도인가에 중일 수교했고, 월맹이 월남을 집어먹으니까 아직 통일 월남이 만들어지기 전인 75년도 봄에 바로 월맹과 수교했고, 우리는 어떻게든 거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근데 이게 이 네 가지 로망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에서 다 깨져버리거든. 그리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혀갖고 질질질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일을 박박 가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기스 좀 다시. 그래서 일본의 상처 좀 나면 어때? 반일 불질러 한국에. 윤석열 작살내. 그래가지고 결국 한미일 삼국체제 빠개도록 만들어. 이러고서 지금 팔거듣고 나선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의 황당한 글을 창피한 짓도 모르고 거기다 싣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미일 삼국체제는요. 이미 70년 전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을 때부터 그게 53년에 가조약되고 54년 초에 비준되거든요. 그때 확정이 된 거예요. 안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꽃을 핀 거예요. 70년 만에. 한미일 안보조약 1951년 버전이 있고 1960년 버전이 있습니다. 51년 버전에 제1조부터 딱 이렇게 나갑니다. 일본은 미국의 육해공군에게 일본 영토 내지 그 인근을 제공한다. 주일미군은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해서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공에 대한 주일미군의 방어 임무에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선동 및 개입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혹은 소요를 진압하는 임무도 포함된다. 살벌해요. 51년 조약은. 일본 공산당 이런 애들이 소련이랑 손잡고 일본 안에서 대규모 폭동 일으켜 대규모 소요 일으켜 그러면 미국 탱크가 도쿄 거리로 나간다 이거예요. 교토 거리로 나가고 오사카 거리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1 미군 기지는 일본 방어뿐만이 아니라 극동지역 전체 방어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게 1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힘 좀 차리니까 미국이 한 발 물러서죠. 60년에 다시 맺어져요. 60년에 아예 폐기 처리하자 그래요. 왜냐면 이게 10년씩마다 갱신하거든요. 60년에 맺어진 게 지금 70년의 갱신, 80년의 갱신, 90년의 갱신, 2000년의 갱신, 2010년 갱신, 2020년 갱신했으니까 이제 6번 갱신했네. 그래서 60년에는 제6조에 이게 들어있어요. 일본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또한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일본은 미국 육해공군에게 일본의 영토화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제공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1 미군이 한반도 급변 사태 때 이제 그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돼 있잖아요.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 주1 미군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가 공격받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끌려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대 무슨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 뭐 그거 다 엉터리 같은 뭐 그분이 착각을 했던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냐 일본이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한국을 앞에 대립일선에 몰아놓고 일본은 뒤에서 지금 굿떡 계산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국 논지인데 아닙니다. 절대로. 일본이 당사자로 끌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사자로 끌려 들어온다고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끌려 들어갈 거 이제 마음 먹고 중거리 타격 능력 갖추고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에서 이제 우리 역할 하겠다 이러고 나섰지. 왜 그러냐? 중국의 남중국해 투자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동남아에 깔아놓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만 무려 360조입니다. 390조. 사회 간접 자본 투자만 옛날 일본 힘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중국은 그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러니까 남중국해와 동남아를 압박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숨통을 죄는 거예요. 이제 나서겠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데다가 자기들의 생명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거가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게 되니까 결국 미국을 큰형으로 모시고 나서게 되고 그렇고 나서고 보니까 이거 한국 애들이 있는데 얘가 일본의 동생은 아니고 까딱하다가 어깨 싸움에서 자기들이 밀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딱 샌드위치 돼갖고 그냥 쭉 최전선에 끌려 나가니까 이제 일본 이 찌끄레기 우파들이 이제 말하자면 꼭지가 도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1954년이죠. 이거 맺어진 다음에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죠. 3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았을 때 이게 기막힌 문구예요. 참 문화미승만 대단해. 한국은 항상 태평양 쪽에서 공격받죠. 한국의 동해든 남해든 서해든 태평양의 일부니까. 서태평양의 일부잖아. 미국은 괌, 하와이, 알루샨 열도, 알래스카 서부 해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괌이나 하와이가 공격받으면 한국군이 참전해야 됩니다. 타방은 이를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양국 공동의 위험에 대해 양국 각각의 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미일 안보조약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이렇게 딱 구조가 이게 말하자면 아구가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한미일 3국 공동전선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정도 강도의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도의 강도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위기가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구조라는 것이 실감이 안 됐었던 거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이런 뭐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막 여기가 이제 위기 중중 올라가니까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동해서 표현이 턱 된 게 뭐냐면은 바로 한미일 삼국 안보협력 체제고 그게 엊그저께 그거는 뭐 협력 그냥 각서예요. Memorandum of Cooperation 협력 각서예요. 그냥. 근데 그거면 충분해. 왜냐하면 이미 조약이 뒤에 받치고 있으니까. 그걸로써 협력 각서로서 TSCF가 맺어진 거 아니에요. 삼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그러니 일본 우익이 길길이 날뛸 수밖에 없죠. 야 반일로 해서 우리 일본이 좀 일본 욕해도 좋아. 야 반일 불질러. 윤석열 저거 몰아붙여. 그리고 다음번에 반일 집단이 한국에서 집권하게끔 그렇게 뒤에서 펌프질해.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집권하면은 저기 한국 정치 문화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가서 판 뒤집지 뭐 이러고서 지금 작업 들어간 거 이게 그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중동 선택하십시오. 일본 극우 찌끄레기들하고 당신들 관계 있는 거 알아 내가. 거기에 줄 설 건지 미국에 줄 설 건지 조중동 당신들이 판단하고 한동훈 씨도 당신이 판단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